안녕하세요. 제7회 토요 세미나 내천대장. 이번 주 7월 13일 토요일 진행하겠습니다. 장소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공립빛 아카데미 수련원입니다. 참여 문의는 010-8429-1249로 해주시고, 토요 세미나 강의 영상은 유튜브 상으로도 편집이 돼서 지속적으로 나가는데, 오셔서 들으시는 분들과의 형평성을 생각을 해서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만 이렇게 시청하실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강의를 직접 참가하지 않고 영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볼 내용은 야산 이달 선생의 홍역학을 전반적으로 마무리 짓는 강의를 할 건데요. 개벽 후 새롭게 제시되는 시공간을 규정하는 역법으로 경원역과,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 구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의 과학계에서 시공간에 대한 이론들을 아인슈타인의 특수 일반상대성 원리와 양자역학에 있어서 양자 시공간이라고 하는 로프 양자 중력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요 내용들은 좀 더 살펴보자면은, 우리가 야산이달 선생님께서 전개하신 이 개벽 사상은 오해 중천 개벽이라는, 오해 중천 개벽인데, 이 오해 중천의 개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 안에서 유교적으로는 주역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중천관계의 고효사에 등장하는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비룡제천, 그러니까 하늘로 용이 날아오르면서 대인이라고 하는 대우주 인간, 이때 대인은 대우주 인간을 얘기하는데, 이 대우주 인간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다섯 번째 차크라 정도의 비룡제천 이견대인이 출현을 하게 되고, 요 비룡제천 이견대인이 이 우리 인간의 몸 밖으로 이렇게 출퇴되는 요 시간대가, 요 시간이 바로 선천, 중천, 후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천, 여기가 선천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중천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가 이제 후천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거죠. 후천. 그래서 우리가 이 절반을 딱 보면은 요 절반은 선천과 중천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 더하기 중천이 후천의 시간과 같은 시간. 그래서 요 딱 정확히 요 지점에서 나오게끔 그렇게 우주 구조가 돼 있는데, 요 지점에 나오는 중천, 오해 중천 개벽을 통해서 후천이 시작이 되는 요 시간을 1947년 12월 26일로 이거를 역학적으로 파악을 하신 거예요. 파악을 하셔서 1947년 12월 26일에 바로 후천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죠.
요것이 그 전에 1947년까지 1941년부터 47년까지 7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7개 차크라 그러니까 7차크라에 7년 7년을 배당을 해가지고 이것을 경갑변도라고 합니다. 이 경갑변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인간의 씨앗이 바로 대인의 씨앗으로 전화하는 그 시간이 7년 걸린다 그러네요. 그래서 경갑변도 그래서 갑에서 경으로 변도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7년에 걸쳐서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나올 때는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긴 과정을 이거를 우리가 7년 대환란이다라고 하는 환란이다 이렇게는.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여러분 몸 안에서 전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카오스적 그 대혼돈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소인에서 대인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출현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 몸 안에서 대인을 출현한 사람은 이 대인이 그대로 이게 뭐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이 세계를 또 변화를 시키기 위한 하강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또 하강 운동을 하고 각 사람들을 상승시켜 나가는 그 주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 그 도래하는 요 이견대인이 중심이 된 세계. 그러니까 이견대인이 중심이 된 시공간. 세계니까 세계는 어떤 시공간 구조로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계는 태양과 태음력 두 가지 달력으로 합해져 가지고 태양 태음력으로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달력을 보면은 여러분 달력을 보면 태양력으로 돼 있고 거기에 음력이 이렇게 기술돼 있잖아요. 태양 태음력으로 돼 있는데 지금 새롭게 그 전개되는 시공간은 인간들이 소인에서 대인으로 전화된 그 차원은 이 태양 태음력이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공간이 탄생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공간이 열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견대인들의 시간이 열리는 이견대인의 시공간이 열리는 겁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 세계를 규정을 할 때 이걸 경원력이다. 경원력으로 묘사를 하게 된다는 그 경원력을 창시를 해가지고 경원력으로 새로운 세계를 규정하는 시공간 구조를 표현을 할 때 그걸 경원력으로 표현을 하셨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원력으로 모든 게 이제 결집이 되는 거는. 그래서 경원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경원력의 내용 안에 홍역학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경원력이라고 하는 경원력 해가지고 이 역법이 창안을 하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시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의 변화는 이미 20세기 초에 시작이 된 거죠. 그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그다음에 양자역학으로 진행이 된 건데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런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라든가 인셉션, 그다음 매트릭스 영화 같은 것들이 그런 묘사들이 잘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인터스텔라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기초한 시공간의 변화 모습을 체험하게 되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준 영화로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인셉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꿈의 세계를 다루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이런 피지컬 바디 말고 미세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 거기는 꿈의 세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꿈의 세계에다가
하나의 세계를 이렇게 또 창조해내는 개념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마야 환영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여기서 이제는 도출이 또 투영이 돼서 이 영화들이 이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매트릭스 같은 그 정보 세계, 그러니까 정보 우주론으로,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와 물질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정보고 인간의 의식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지금 도입을 되면서 우리가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외부에서 이렇게 태음역처럼 외부에 의해서 딱 이렇게 그 주어진 조건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 어, 심리와 생리에 따라서 그 시공간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 그런 세계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할 때 그걸 경험력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결국 이 지축정리 문제도 그렇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태음력이 있는 거는 이 지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음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축이 기울어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들이 축적이 되는 과정이. 그러면 그럼 인간의 세계는 지축이 기울어진 세계고, 이 대인의 세계는 지축이 정립된 세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로 따지면은 지금 우리 인간들의 세계는 지축이 23.5도 기울어졌잖아요. 태양력 기준으로는 우리가 1년이 360일이 아니고, 태양력 기준으로는 360 2425일이 됐네. 5.2425일이 더 길죠. 그렇죠? 그런데 요 대인의 세계는 360으로 보는 겁니다. 360. 그럼 이 360에 맞추기 위해서 5.2425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것이 요 강좌에서 제가 내용에 얘기했지, 태풍 대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걸 처리하는 오해 중천 개벽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럼 이 이후의 세계도 5.2425가 어떻게 처리가 되냐, 그게 이제 천공력이라고 해서 매년 초에 5.2425의 시공간의 에너지를 우리 몸속으로 넣어버리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제는 포톤 벨트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이 포톤 벨트가 이렇게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요. 포톤 벨트는 우리 내부에 있는 거죠. 내부에서 작용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톤 벨트라는 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게 포톤 벨트입니다. 이렇게 동그란 게 요게 포톤 벨트예요. 그래서 포톤 벨트인데, 이 포톤 벨트는 위에서 빛이 방출이 돼, 불이 있어가지고 우주 중심에 태양이 있어가지고 태양의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빛이 흘러와서 여기서 다시 밑에서 불이 되고 다시 이쪽으로 또 이렇게 빛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불의 길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포톤 벨트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인류를 그 진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에너지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시기다라고. 그래서 지금 시기는 어쩌면 쌓여진 에너지, 물질 속에 쌓여진 에너지들이, 그러니까 열 에너지라고 그러죠. 열 에너지 형태로 분출이 되는 시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든가 인간의 정신적인 구조에서 어떤 그런 화병들이 많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구 문명도 금속 문명, 불과 금속의 문명이 돼 있어가지고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열이 많이 발생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각종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각종 질병들이 그래서 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 이게 환란이라고, 7년 환란 개념이라는 거, 대환란 개념.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사실은
이 구조적으로 보면 필연적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필연적으로 지구 온난화와 전쟁과 각종 질병에 의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을 대인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격렬한 카오스적 전환 배경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는 다뤄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홍역학을 이제는 전반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이런 식의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불교 강좌를 제가 요즘 여러 개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는 선종결은 신법을 공부하기가 괜찮기 때문에 선어록에 대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성철 스님의 본래 면목,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라는 그 텍스트 책자를 가지고 그 내용에 있는 각종 법어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표현하고 있는 인간 변화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당 15일 갑인하에 유교사제 요 세 가지 그 법어를 보겠다 그겁니다. 당 15일은 1914년 갑인년 5월 보름에 해인총님 대적광전에서 한 법인데요. 그러니까 15일을 당해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보름이니까 5월 15일을 얘기하는데 5월 음력 5월 15일을 당해서 15일 이전에는 중리가 실현금을 타고 15일 이후에는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진다. 근데 이 중리는 공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15일을 맞이하여서는 유황숙이 제갈량을 찾아가느니라. 세간법과 불법은 묻지 않겠으나 붉은 벼슬 수탉이 어찌하여 새벽에 우는가. 주장자를 한번 치고 말씀하셨다. 갑자울축은 바다 가운데 금이요 병인정면은 화로 가운데 불이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름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인들 이제 보름달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보름달이 의미하는 그 상징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이 보름달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 존재가 몸이 다 자란 상태, 그러니까 둥그런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둥그런 보름달 같은 하얀 빛의 몸이 된다 이거죠. 그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보름달이 되었을 때 공자는 칠연금을 타고 이후에는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15일을 맞이해서는 유황숙이 제갈량을 찾아가요. 왜 그럴까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그 성철 스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이렇게 할 때, 요것을 바로 간파해서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금방 이해가 되신 분들은 공부 좀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불교 강좌를 하고 있거나 불교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 뭔가 썰을 푸는 사람 중에는 이거를 즉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상징과 비유 체계로 표현을 한다는. 붉은 벼슬 수탉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룡산의 개, 그러니까 그 닭이 알에서 깨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요거는 갑자울축 병인정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부보행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다 가운데 그러면 해중금, 갑자울축은 해중금이요, 병인정묘는 노중화다 그런 뜻인데 이게 모두 무슨 얘기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당 15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여기 또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함께 그 우리가 갑인하에는 1974년 갑인년 하한거 해제한 건데 이건 이미 한번 봤어요. 그런데 다시 왜냐하면 연금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 저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연금술적 개념 왜 우리가 빈몸이 되느냐 빈몸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연금술을 이해하지 않고는 금화교역론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철 스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목의 무색가는 무게가 7근이요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이 없도다. 석과 미탄을 끓는 구리센 물을 마시고 가석과 하나는 무쇠를 먹는다. 몸을 날려 배공난간에 쳐부수고 손을 휘둘러 황금줄을 끊어버린다. 산이 우뚝우뚝 솟으며 물은 느릿느릿 흐르며 잣나무 빽빽하며 바람이 싱싱 분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르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 지르니 조각다리 높이 솟았네. 알겠느냐 1, 2, 3, 4, 5, 6, 7이여. 두견새 우는 곳에 꽃이 어저렇게 흩어졌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는 이것도 역시 중생이 부처가 되는 원리를 그 연금술적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을 한 겁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사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교사제. 그리고 이것도 역시 1974년 갑인년 8월에 유경수 여사. 유경수 여사가 이때 8월 15일 그 광복절 행사장에서 이 총을 맞고 돌아가셨잖아요. 총알을 맞고. 그때 요때 그 유경사제라고 해가지고 이 법어를 했는데 49제 때 49제 법어로 한 내용을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냐를 설명을 하는 거죠. 유교사가 이렇게 오니 흰 구름 깊은 곳에 금룡이 굽이치고 유교사가 이렇게 가니 푸른 물결 한가운데 옥토끼가 놀라네. 그러니까 이 유교사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유교사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 원래 부인 되는 영부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거를 비유로 해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유교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유교사는 하나의 상징 도구로 끌어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법어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교사가 오고 간다 그런 얘기죠. 일면 월면이요. 별은 날고 번개가 치며 왼쪽으로 구르고 바른쪽으로 구르며 범은 부르짖고 학은 춤춘다. 한 번 들고 한 번 놓으며 하늘은 하늘을 두르고 땅에 깔렸으며 혹은 웃고 혹은 찡그르며. 그렇죠. 서로 상대적인 걸 계속 얘기하죠. 대대로 대치적인 개념으로 예세 빛나고 지금에 뛰어난다. 뭐 이렇게는 범은 부르짖고 학은 춤춘다. 뭐 이런.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얘기냐. 요 내용도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을 사실 표현한 겁니다. 당당히 하늘과 땅의 길을 앉아서 끊고 무쇠소를 거꾸로 타고 큰 성에 들어간다. 이게 무쇠소를 탔는데 거꾸로 타고 큰 성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무쇠소를 거꾸로 타고 간다는 게 뭐냐 얘기들. 우리가 그 성철 스님의 호가 뭐예요? 태옹이죠. 태옹. 태옹. 물러난다는 거죠. 태옹. 태옹인데 이게 이제는 그 어르신 옹자를 쓰는데요. 이걸 찾을 수가 없네. 태옹. 어쨌든 물러설 옹자인데 아니죠. 물러설 태자에 어르신 옹자인데 이게 왜 태옹이라고 했느냐? 자기 호를 왜 태옹이라고 했겠냐 이런 거죠. 자, 제가 다시 한자로 태옹 그러니까 이렇게
물러설 태 어르신 옹자. 그러니까 자기 호를 태옹으로 한 거와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무쇠소를 거꾸로 타고 큰 성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태옹이라고 자기가 부르짖는 거는 얘기한 거는 자기는 무쇠소를 거꾸로 타고 큰 성에 들어간 존재다 그러네요. 그럼 도대체 이 큰 성이 뭐냐 이런 거죠. 큰 성이. 이런 거죠. 무쇠소를 거꾸로 타고 간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타고 간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거꾸로 탄다는 게 물러나서 계속 물러나서 들어가는 물러나서 들어가는데 큰 성으로 들어간다.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같은 거를 그 바로 풀 수 있는 스님들 있으면은 제가 그 경지를 제가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그 산에서 도 닦으시는 우리 스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원에서 절에서 열심히 공부들 하고 계신데 그래도 자기가 높이 떠받드는 그 스승의 한 자락 내면 그 법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야지 좀 공부 좀 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무쇠소를 거꾸로 타고 큰 성에 들어간다는 말을 바로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무슨 뜻이라는 걸 알아들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으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감히 공부한다는 말을 어디 가서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연꽃은 송이송이 불꽃에서 피고 불 속에서 푸른 산은 걸음걸음 무리를 간다. 알겠는가? 과일 따는 누런 원숭이는 푸른 나무를 흔들고 꽃을 문 흰 사슴은 푸른 잔디에 누웠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쓰신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고도의 상징 비유 체계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원리를 내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파악할 정도는 돼야 된다. 공부를 한다면은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번 주 토요일 날 해석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해서 시청해보세요. 자연 좋아라는 놈이 그래도 그래도 공부 좀 된 놈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멤버십에 가입해서. 자, 이번 주 토요일 7월 13일 날 토요일 날 해서 그 분당 대장동에서 하겠습니다. 참가 문의는 010-8412-291249로 하시고 멤버십 강의는 토요일 날 한 거를 그 다음 주나 그 다다음 주에 편집을 해서 내보내야 되니까 편집하는 게 또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편집을 해서 내보내야 되니까 다음 주나 그 다다음 주에 나가는 거니까 바로 당일에 나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1회부터 6회까지 한 내용은 다 올라와 있으니까 어쨌든 가입을 하시면은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